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잠깐 짚어보긴 했지만 여자 축구 대표팀의 올림픽 꿈은 여전히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네, 월드컵은 벌써 3차례나 나갔는데 정말 올림픽이 오히려 여자 축구에겐 더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습니다. 8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1차전을 치렀는데 홈앤어웨이 경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에서 승리를 했어야 많이 유리했는데 1대1 동점 상황까지 갔지만 후반에 페널티킥 실점을 내주면서 어떤 지소연 강채림 선수 합작한 동점골의 빛이 좀 발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두 번째 골이 페널티킥으로 내줬다는 게 아쉽네요. 네, 일단 그 경기 분위기가 처음에 이른 실점을 하고 한국이 더 올라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서우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지소연 선수의 맹활약 덕분에 이제 분위기를 잡아간다, 발이 맞아간다. 이 와중에 이제 PK를 내줘서 일단 패하게 됐고, 더 안타까운 것은 원정에서 이제 2골을 내줬다는 건데요. 이 원정골 다득점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무조건 2골 차로 이겨야 되고 1골 차로 이기려면 3골 이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도 뭐 지소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경기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선수들의 열망이 대단하다는 것이 사실 최근 있었던 남자 축구 한일전 같은 경우에 유럽파 대부분이 오지를 못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경기 여자 축구에는 지소연, 조소연, 이금민 같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래서 콜린 벨 감독도 차출에 협조해준 구단들에 대한 고마움도 밝혔고, 그래서인지 이런 유럽에서 뛰는 베테랑, 특히 지소연 선수 에이스인데 책임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막중한지 더 좋은 활약 보여줘서 그래서 1차전 결과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내용도 좋았고 흐름도 좋았었는데 아쉽게 패배한 것이 2차전에서 좀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은 바로 중국으로 떠났습니까? 네, 잠시 전인 오후 8시에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대표팀 선수들하고 좀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 가서 이기고 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 엔트리에 근데 변화가 좀 있네요. 네, 좀 부상 중인 두 선수가 이번에 빠지게 됐고요. 대신에 김혜리 선수 수비 라인의 어떤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혜리 선수가 들어가고 장창, 조미진 두 선수가 빼면서 24명의 원정 엔트리를 구성한 벨 감독입니다. 자, 먼저 홈 경기를 펼칠 때 육성 응원 금지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중국 그 응원객 응원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중국 원정에서도 아마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 중국은 지금 뭐 마스크를 쓰고는 다니지만 아마 경기장에서 육성응원 금지를 절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고자 수저 운동장에 아무래도 관중이 들어오면 여기가 원정이구나, 원정 지우기 이런 거구나, 그런 상황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이 뭐 건강하게 올림픽 진출 꿈을 이루고 돌아오기를 바라보겠고요. 이제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리그1 벌써 8라운드까지 치렀네요.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일정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AFC 챔피언스 리그가 5월과 6월, 7월까지 이렇게 몰아서 열리다 보니까 리그 일정도 좀 앞당겨서 팽팽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쿼드 뎁스가 조금 두터운 팀들이 결국 이 빡빡한 일정 속에 유리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7, 8라운드를 잠깐 되짚어보면 7라운드에서는 역시 전북과 수원이 가장 눈길을 끌었죠. 네, 뭐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백승호 선수의 이제 입단을 두고 수원과 전북이 뭐 직접적인 마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고 수원 팬들도 좀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백승호가 전북 입단이 결정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는 백승호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비처럼 치러졌고, 전북 현대가 지난 시즌 우승팀 연패하는 팀들이 왜 잘하는지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수원 팬들이 항의 걸개를 내걸었죠. 사실 항의 걸개가 걸릴 거라고 대부분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백승호 선수, 이 전북과 상관없었던 이전 경기에서도 백승호 선수에 대한 수원 팬들의 비판 걸개가 걸렸었고, 이날도 좀 많은 어떻게 보면 돌려서 좀 저격하는
예, 그런 걸개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일부 좀 눈살을 찌푸리는 걸개들도 있었습니다. 좀 비속어를 이제 대놓고 쓴 걸개들이 있어서 결국 이 문제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에 회부가 됐고요.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구단에는 이제 홈경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3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참 전북 입장에서도 이기고도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찝찝한 경기가 돼버렸어요. 네, 일단 뭐 그 축구의 본질이 다툼이고 사실 그 일종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괜찮다고 보는데 소정 기자가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이 비속어가 쓰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는 싸우는 건 좋지만 좀 틀 안에서 그 눈살 찌푸리지 않는 선에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단 최고위층이 합의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백승호 선수가 전북 입단은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수원 입장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또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원 입장에서는 총 피해 청구 보상금을 약 14억 원 가량을 얘기를 했었어요. 지원했던 3억 원을 반환받고 그에 대한 법정이자 또 1억 2천이 있었고 나머지 금액은 백승호 선수가 이제 다른 슈타트 전북으로 이적할 때 발생한 이적료를 선수 가치로 계산을 해서 이 선수 가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만큼을 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입사 금액이 좀 과하다 아니면 좀 정당한 요구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좀 가리게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또 흐름이 바뀐 것이 수원의 또 이준 대표이사가 전북 최고위층과 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법정으로 가지 말고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 이러면서 합의금 금액도 좀 많이 줄어든 금액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떻게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전북은 포항과의 경기에서 또 한 번 이 걸개를 마주치게 되네요. 네, 하지만 이 수원전에 걸렸던 걸개와는 좀 다르고 일리첸코 선수를 향한 메시지였는데요. 일리첸코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서울로 떠난 팔로세비치 선수와 함께 포항에서 이제 33골을 합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포항의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선수였는데 포항 팬들이 이제 일리첸코 선수를 적으로 처음 맞아들이면서 독일어로 일리첸코 포항의 영광 높이 날아올라라 라는 걸개를 걸었고요. 일리첸코 선수는 이제 날아오르라고 하니까 정말 날아올랐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 예. 두 골을 넣으면서 네, 3대 승리를 이끌었고요. 근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친정팀에 골을 넣고 그 세레머니를 하지 않는 선수들은 많이 봤는데 네. 일리첸코 선수는 세레모니를 하지 않겠다는 몸짓을 가장 크게 한 선수가 아닌가. 나 절대 하지 않을 거야라는 몸짓을 보여주면서 포항 팬들이 본 그 걸개를 건 보람을 좀 느끼게 해줬습니다. 진짜 보람은 득점을 안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사이 안 좋게 이렇게 결말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일류첸코랑 포항 팬들의 이런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네요. 프로스포츠가 승패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이런 낭만, 로맨스도 역시 숨어 있는 것 같고요. 후반 36분에 일류첸코 선수가 구스타보 선수와 교체되면서 나갔는데 경기장 이제 동서남북을 향해서 90도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전북의 김상식 감독은 정말 이 선수가 포항에서 사랑받았던 선수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도 귀하게 이 선수를 품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날 이제 일류첸코 선수 외에도 김승대, 최영준 이 두 선수도 포항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서포터즈들과 인사를 하면서 뭐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 박수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참 분위기 좋게 끝난 경기지만 그래도 포항 김기동 감독은 좀 속쓰렸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은 아마 그 걸개를 보고 날아올라라 여기서만 빼고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일첸코가 이제 두 번이나 날아오는 바람에 결과가 좀 안타깝게 됐고 포항이 이제 처음에 2연승 한 뒤에 이 경기 전까지 5경기 연속 무승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만은 꼭 잡거나 아니면 승점이라도 따야 됐는데 그 무승의 길이가 길어진 것도 좀 안타깝고 김기동 감독은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결정력은 비싸구나. 비싼 선수는 잘하는구나. 네. 네. 자, 다음으로 대구FC와 성남FC의 경기에서도 또 걸개가 걸렸습니다. 네, 걸개 릴레이라고 할 수 있던 주말과 주중 라운드였었는데 이 걸개는 또 성격이 달랐습니다. 앞선 걸개가 이제 상대팀 선수에 대한 비판, 비방 그리고 한때 품었던 선수에 대한 응원이었다면 이 걸개는 현재 자신의 선수에 대한 좀 비판이었습니다. 대구 DGB 대구은행 파크에는 이런 걸개 걸렸어요. 승리보다 원 하는 건 진심과 반성인데 승원
곧 정승원 선수에게 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승원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가면서 팀과 약간 마찰이 있었었잖아요. 예. 결국 해결하고 돌아왔지만 그 뒤에 분명한 어떤 팬들에 대한 사과나 진정이 있는 반성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불만을 팬들이 표현했습니다. 뭐 경기력을 통해서라도 진심을 보여줘야 될 차례겠네요. 네, 경기력은 일단 괜찮았습니다. 돌아오는 경기에 물론 골은 넣지 못했지만 골대를 2번이나 때리면서 사실 정승원 선수가 얼굴만 부각되고 있지만 외모만 부각되고 있지만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엄청나게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그래서 더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승원이 나와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연맹에 가서 있을 때가 아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정승원 선수도 팬들이 왜 그러는지 100%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마음을 돌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승원 선수가 합류하는 건 대구한테는 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뛰는 선수고 특히 공격 가담에서의 크로스나 슈팅도 위협적입니다. 뭐 복귀 전이었던 포항제에서 2차례나 골대를 맞추기도 했고요. 대구도 일단은 패하지 않고 지금 3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1승 2무 조금씩 살아나는데 정승원 선수의 복귀가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수원FC 수비수 박지수 선수는 SNS를 통해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네요. 네, 광주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한 뒤에 SNS에다가 This is soccer 하고 이제 그 물음표를 붙였거든요. 예. 이게 축구냐 이런 건데 박지수 선수도 방금 전에 끝난 상벌위원회에서 일단 제재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가 왜 이렇게 일어났냐면 사실 박지수 선수가 올 시즌에 아마 리그 역사상 세계 축구에도 없을 2경기 연속 퇴장 경감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퇴장 판정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후 판정을 통해서 사후 감면을 2경기 연속 받았고 팀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물론 광주가 잘했지만 골을 내주는 과정에서 펠리페 선수가 박지수 선수의 이제 목덜미를 확실하게 누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이제 심판이 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골을 내주면서 패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축구가 되겠느냐 분노를 좀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판정 시비가 거의 매 라운드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제가 이제 VAR이 도입된 지 지금 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VAR 통해 가지고 심판이 오심은 저지를 수 있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나오는 판정 문제들이 더 지금 시비가 불거지는 거는 VAR을 봤는데도 오심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박지수 선수도 참다 못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자신의 어떤 파울에 대해서 VAR을 보고도 그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오심임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상당한 불만으로 보이고요. 이거 지금 기계의 힘까지 빌려가면서 오심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 한국 축구 전체에 대한 좀 불신의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판정 시비 문제는 매해 있어 왔던 것 같은데 뭐 매번 똑같이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자, 유난히 이슈가 많은 이번 시즌 K리그1입니다. 8라운드까지 치른 현재 순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역시 전북과 울산의 양강 구도가 초반에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8경기를 마친 현재 전북이 승점 20점, 울산이 17점을 1, 2위고요. 3위부터 5위까지 서울, 수원, 성남 모두 승점 12점입니다. 그리고 6위, 놀랍죠. 강등 후보로 꼽혔던 광주가 지금 승점 10점으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상위 그룹이 여기까지고요. 하위 그룹 7위부터 12위까지 류청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7위가 강원FC인데요. 승점이 9점입니다. 그 뒤로 이제 제주, 9위 포항, 10위 인천, 11위 대구, 12위가 수원FC인데 7위 강원부터 10위 수원FC까지 승점이 3점 차입니다. 한 경기면 순위가 5개, 6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의 승리로 순위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9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 저녁 김종현의 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랑 모레 이어질 K리그1 9라운드 중에서 뭐 여전히 또 전북이랑 백승호 선수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뭐 전북이 일단 8경기 연속 개막 이후 8경기 연속 무패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2016년이 5년 만입니다. 근데 이 기록보다도 말씀하셨듯이 백승호 선수가 이제 출전할 때가 됐던 것 같고요. 백승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과연 백승호가 나올 것인가, 나오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호정 기자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김상식 감독도 일단은 백승호 선수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뭐 요즘 유행하는 표현은 이제 뭐 두둥 등장 이렇게 하고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 상태를 이제 개인 운동을 한동안 잘 만들었던 것 같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다른 팀들과 달리 피지컬 코치 그리고 전문 재활치료사까지 2명의 외국인 트레이너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 몸 상태도 빨리 올라온 것 같고요. 11일 인천전에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류첸코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승리도 무난하게 가져가겠죠? 물론 전북이 계속해서 K리그를 제패하고 있지만 인천에게 아주 쉬운 경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최근 6시즌 동안에 3승 3무 2패로 팽팽한 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류첸코 선수의 골 넣는 걸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엄청나게 달려들고 인천이 빡빡한 축구를 하지만 사실 한 번이면 한 번에 한 골이면 전북 같은 팀들은 이제 승기를 잡잖아요. 예. 최근에 제가 일류첸코 선수를 보면 스트라이커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잘 답하는 스트라이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극찬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 네, 전북이 아마도 승리할 것 같다. 2위 울산은 같은 일요일에 수원FC를 만납니다. 네, 울산이 지금 승점 3점 차로 뒤진 채 전북을 추격 중인데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북이 인천에 잡히면은 다득점 상황에 따라 다시 선두로 울산이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공격 루트, 득점 루트 상당히 다변화된 것이 올 시즌의 힘인데 이동준 선수가 4골이고요. 프로 2년차 김민준 선수 그리고 발빠르기로 유명한 김인성 선수가 나란히 3골씩 기록 중이고 윤빛가람 선수 공격 핵심인데 2골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 공격력을 수원FC 상대로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뭐 일류첸코 선수라든지 이동준 선수라든지 득점왕 경쟁도 우승 경쟁만큼 흥미롭겠어요. 네, 일단 전북은 일류첸코 선수가 몰아서 득점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울산은 많이 넣고 있는데 이동준, 김민준, 김인성 이런 선수들이 나눠 넣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라이커가 무엇인지 일류첸코가 보여주고 있다면 이동준 선수는 공격수 자리에서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니더라도 속도와 기술로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들이 가진 장점과 특징이 달라서 더 보는 맛이 있습니다. 네, 다른 면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한 경기 더 있습니다. 수원이랑 제주 경기죠? 네, 제주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데요. 근데 수원이 제주 원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2012년 7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원정 가서 패한 뒤로 12경기째 지금 제주 원정에서 지지 않았어요. 네. 8승 3무라는 또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고요. 수원과 제주는 이제 백스리를 쓰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변형 백스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 전술을 두 팀 다 갖고 있고요. 특히 양 윙백이 윙포워드처럼 움직이는데 결국은 그 엄청난 날개들의 활약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에는 3경기가 열립니다. 네, 강원과 대구가 오후 2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붙고요. 서울과 포항이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성남과 광주가 저녁 7시에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승부를 가립니다. 어떤 경기부터 주목을 하고 계신지 짚어볼까요? 저는 서울 포항 경기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일류첸코에게 고통받았던 김기동 감독이 과연 이번 경기에 또 팔로세비치를 만납니다. 팔로세비치 선수도 지난 시즌에 포항에서 맹활약했는데 이제 올 시즌 서울 유니폼을 입고 있거든요. 또 한 번 자신이 굉장히 잘 활용했던 외국인 선수에게 한 방을 맞게 될지. 포항이 지금 장기 부진 중이거든요. 5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네. 이 부진 탈출해야 됩니다. 자, 또 걸개에도 걸릴지 궁금해지고요. 류청 기자는 어떤 경기? 저는 성남 광주 경기가 좀 보고 싶은데 이 성남 광주가 올 시즌 쉽지 않은 팀으로 꼽혔는데 아까 순위에서 보셨지만 두 팀 다 위에 있습니다. 다만 성남은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지만 골 넣기가 상당히 어렵고 광주는 전력 부강을 한 뒤에 득점력도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오히려 성남의 탄탄한 수비를 펠리페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 공격이 깰 수 있느냐. 깬다면 광주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고 못 뚫는다면 또 성남의 한 방이 홈팀 팬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경기 그럼 남았네요. 강원 대 대구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세징야 공백이 진짜 커 보이지 않나요? 네, 대구 이제 주중 성남과의 경기에 세징야 선수가 경기 중에 햄스트링 쪽 부상을 당해서 교체됐는데 진단 결과 2주 가량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징야 선수 K리그 최고의 크랙
그러니까 혼자서 팀을 깰 수 있는 그런 축구 실력을 가진 선수잖아요. 이 선수의 공백이 좀 대구 이병건 감독에게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K리그2는 5라운드까지 치렀습니다. 서울 이랜드 여전히 무패 행진이네요. 네, 5라운드까지라서 뭐 아직 시즌 판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서울 이랜드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지난 라운드에 부천 FC가 붙었는데 4골 넣었습니다. 사실 부천이 그렇게 수비가 약한 팀이 아닌데 전반전부터 서울 이랜드가 몰아치고 골 넣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팀이 승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르긴 하다. 이런 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6라운드에서도 무패 행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상대는 이제 충남 아산인데요. 충남 아산도 사실 올 시즌 2승 1무 2패, 승점 7점 4위에 올라 있으면서 최하위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최하위 후보로 점쳐졌는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다만 충남 아산은 변수가 요헤이라는 일본에서 온 아시아커터 선수가 대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나 좀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르고 이제 K리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영입과 활용을 놓고 좀 충남 아산 이 지역 사회에서 반발이 심해요. 네. 지금 기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 아산이 약간 좀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 이랜드가 다시 한번 무패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런 이랜드 뒤로도 순위랑 팀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2위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고 3위가 안산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이유고 또 4위가 아산이라는 것도 더 놀랐고 뒤에 나오는 팀들은 더 놀랐습니다. 승격을 꿈꼈던 부산 아이파크가 5위고요. 6위가 전남, 7위가 김천, 그리고 8위가 안양, 9위가 부천이고요. 설경 감독의 경남FC는 승격의 1분 전에 뒤로 돌아선 팀이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맞아요. 근데 지금 10위입니다.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좀 위에서부터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까? 끈끈함이라는 게 이 팀에 확실히 녹아든 것 같습니다. 사실 동계훈련 동안에 대전 하나시티즌 지옥 훈련하고 있다는 소문이 다른 팀에 다 돌 정도로 정말 체력 훈련이나 이런 피지컬 훈련을 강하게 했는데 그래서인지 후반 막판에 대한 어떤 집중력, 과거에 좀 약해 보였던 수비 집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지킬 줄 아는 팀 이렇게 변모한 것이 이민성 감독의 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놀랍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부산이랑 또 경남 순위표 왜 이렇게 아래에 있죠? 부산은 뭐 외국인 감독이 와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지난 시즌에 확실한 골 넣는 공격수, 득점왕과 MVP를 찾았던 안병준 선수를 데려왔고 심지어 안병준 선수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제 5위라는 게 5라운드긴 하지만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설기현 축구, 소위 얘기해서 설사커가 다르다는 걸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실점이 좀 많고 득점은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 불균형이 심해졌습니다. 물론 설경 감독이 실력이 있는 감독이고 한 시즌을 지내봐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K리그2에서 주목하는 경기 하나 정도만 짚어볼까요? 네, 내일 오후에 열리는 김천과 부천의 경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하기도 하지만은 김천이 사실은 경남과 더불어서 가장 유력한 승격 후보로 꼽혔는데 지금 1승 2부 2패로 상당히 부진하고요. 최근에 국가대표급 수비수들도 상당히 많은데 실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도 홈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로 스포츠의 진행자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2년여 동안 함께했는데 그동안 정말로 즐거웠고요.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역시 모레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 휴일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대부분 없고요. 오늘만 저녁에 경남 서부 내륙에 곳에 따라 약하게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 양도 많지 않고 5mm 미만입니다. 그리고 전라 동부나 제주도도 빗방울 예보가 있고요. 지금 전라도 일부 지역, 남원과 구례 남원 일부 지역으로 지금 약하게 빗방울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 휴일 아침에 좀 춥거나 쌀쌀해집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져서 15도 이상 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리와 얼음 소식이 들릴 수 있는 구간이고요. 철원이나 춘천도 2도,